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는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탄닌입니다. 이 탄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얘가 이제, 보통 뜰분 맛이 납니다. 우리가 녹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탄닌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가 이제 혈당도 낮추고 혈압도 내리고 지방질도 용해를 합니다. 요산 요소를 녹이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또 유해 물질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못 밖으로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이 탄닌은 저희가 주로 어디서 많이 얻느냐면 율피나 모과에서 얻습니다. 율피는 들어보셨나요? 밤소 껍질. 이게 뜰지 않습니까? 그죠? 뜰글수록 탄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과도 먹어보시면 뜰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율피에서 주로 탄닌을 추출했는데, 여기보다 모과에 10배나 많습니다. 요즘은 모과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가죽을 탄닌에 집어넣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예. 그것은 곧 단백질을 녹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고체 여감하게 요산 요소를 녹여서 빼줍니다. 빼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변을 보면 이렇게 부유물이 뜹니다. 소변을 이렇게 받아보면 뿌연 게 막 나옵니다. 심한 분들은 뭐 실 같은 게 이렇게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사고체에서 녹여서 빼는 거죠. 심지어 신장결석도 빠집니다.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신장 청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 신장 청소약을 신장 결석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한 2-3달 먹으면 신장 결석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인데, 뭐 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식초가 초산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9% 초산을 씁니다. 얘가 이제 몸 안에 기름과 경화된 조직을 녹여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염증도 치료하고 근종, 종양, 결절, 치질, 치루 이런 것들도 다 치료를 합니다. 이걸 먹으면 이제 혈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손발이 이렇게 자극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혈행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고 뜨끔뜨끔한 이런 자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질소산화물도 제거를 해주고요. 얘를 먹으면 백내장, 녹내장, 뭐 이렇게 눈도 밝아집니다. 방방백증, 관절통, 요통도 해소가 되고 이제 신장 청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을 비롯한 이제 음이온 물질을 쓴다고 그랬는데, 게르마늄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미네랄의 일종인데 얘가 이제 한마디로 먹는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치료에도 쓰고요. 얘가 이제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혈압도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지질, 혈전 이런 게 이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런 것들 빼줍니다. 심지어 중금속까지 빼줍니다. 면역도 개선을 시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해독요법으로 신장 청소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생을 해야 됩니다. 사고체를 재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신장 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고체를 재생하는 물질이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90%의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조 환자분들이 빈혈이 와 있고 영양실조죠. 그래서 이 영양실조 빈혈을 개선하는데 또 필요한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체를 재생하면 단백뇨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빈혈, 영양실조가 개선이 되겠죠. 혈구나 세포의 원료로도 아미노산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미노산은 뭐냐?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콩을 발효시킨 걸 씁니다.
콩을 미생물로 분해를 하면 아미노산화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만성신분전증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미노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된 분해를 다 시켜놓은 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 안 되어서 요산 요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분해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얘가 이제 신장 사고체도 재생하고 빈혈도 해소하고 영양실조 문제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칼슘과 인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이 또 넘치면 또 이게 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과 인을 적절하게,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 또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밸런스화 되어 있는 미네랄 제제를 이제 먹도록 합니다. 그거는 주로 울금을 발효한 것입니다. 22종의 미네랄이 밸런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잘 해야 영양실조 빈혈 문제 해결하고 또 이제 사고체도 복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의 자연식을 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 12월에 저를 찾아오신 47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임신 중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만성신부전증이 와서 4년째 복막투석 중이었습니다. 복막투석은 하루에 4번 정도 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혈액투석은 병원을 찾아가서 보통 일주일에 2번, 3번 하죠. 그죠? 근데 얘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혼자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루에 4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이분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하루에 4번씩 복막투석을 해도 신장 기능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망가져 있냐면, 저를 찾아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7.79였고 GFR이 5.45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장 기능이 5%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한 15% 혈액투석 직전에 오신 분들은 1년 만에 다 60%까지 개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중에 오신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또 좋고 또 굉장히 또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일단 해봅시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쭉 보시면 한 달째 6.4%, 두 달째 6.6%, 세 달째 7.3% 쭉 개선이 됐죠. 그죠? 복막투석을 하루에 이제 3번으로 두 달째부터 줄였습니다. 줄이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은 복막투석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2세 남자분은, 이분은 당뇨가 10년째 앓으면서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왔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뇨약도 먹고 있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GFR이 11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 신장 이식을 하든가. 근데 이분 이제 동생인가가 뭐 한의사라 가지고 일단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연치유라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이제 10일까지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달 전에 이제 신장 이식이나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고 벌써 진단을 받은 분이죠. 근데 이제 2달 동안 안 하고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달 사이에 10일까지나 떨어진 겁니다.